자, 그러면 얘네 거래소가 안전한지 뭐 불안정한지 의미 없습니다. 그럼 다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러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크립토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 그 거래소를 이용할까? 엊그저께 FTX 이렇게 터졌는데. 자, 지금 이번 주말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그 코인판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고민이 좀 많으셨을 거야. 뭐 해외 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버드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 이런 좀 불안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건데 주말에 좀 잠을 못 주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인 이슈도 이거를 긴급 방송을 킬까 하다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바이낸스 CEO가 주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래소가 지갑 주소를 보여주기 전이나 후에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이동해야 한다면 문제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떨어져 있어 뭐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빼고 위험한 거래소들이 많다, 앞으로 터질 거래소들이 많다, 요런 뉘앙스를 살 풍겼죠. 어떻게 보면 얘가 뭐 FTX라던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있으니까 제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지금 해외 거래소에 관련해서 이제 못 믿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해외 거래소 준비금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래소를 제가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를 좀 몇 개 다뤄드릴 건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소가 터진다, 무조건 FTX 꼴 날 거다 라는 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거래소든 뭐 투자에 있어서 100%가 없어요. 코인이슈님 여기 위험한가요? 여기 안전한가요? 말씀을 질문을 해주시는데, 코인이슈도 그냥 그 토대로 온체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 분석들을 다 하고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 10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본인이 생각해도 합당하다, 그럴 것 같다 하시면 거래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위험하다 하시면 뭐 다른 방법, 뭐 다른 해외 거래소를 쓰던가 콜드월렛을 이렇게 옮기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위험한 거래소들, 리스크 있는 거래소들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홍콩 AAX 거래소 인출 중단. 여기서도 코인 이슈를 참 데려가려고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뭐 일단은 우리 코인 이슈 채널이 이런데 또 이렇게 움직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재무제표가 불확실한 거래소는 안 되겠죠. 홍콩 AX 거래소 인출 중단, FTX 관련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어떤 이유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장 10일간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다, 무언가 있겠죠. AAX 홍콩 요거 쓰시는 분들. 자, 그리고 AX 거래소랑 또 뭐 비트코크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비트코크도 같이 이렇게 회사가 출금 중단을 했다. 그래서 내부 사정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며, 내부 사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 돈 넣어놓고 지금 하는 건데 의미 없겠죠 요거. 자, 그래서 AAX 뭐 비트코크 사용하신 분들이 적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따로. 자, 크립토닷컴. 아마 주말에 크립토닷컴이랑 게이트.io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좀 핫했을 건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32만 개죠. 이거를 다른 거래소로 오송금했다. 그래서 이젠 여기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32만 이더 4억 달러죠. 이거를 이제 누가 보냈냐면 크립토닷컴이 게이트.io한테 보낸 겁니다. 자, 10월 21일 날 32만 이더를 게이트.io한테 보냈어. 게이트.io 거래소한테. 자, 근데 거래소에 딱 보낸 요거를 보고 이젠 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게이트.io가 이틀 전 10월 19일 날 준비금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증명이라는 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머클트리 지금 FTX 거래소가 무너지니까 우리 거래소는 안전해요 라고 이젠 준비금을 공개하는 이런 제도가 머클트리라고 합니다. 요거 이따가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머클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준비금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게이트.io가 이틀 전에 요거를 받았죠. 이틀 전에 받았고 이틀 후에 크립토닷컴 계좌에서 32만 개가 여길로 게이트.io로 갔어. 그러면 이틀 전에 뭐 누가 줬고 누가 받았고 이걸 다 떠나서 중요하지 않아. 32만 이더면 4억 달러입니다. 이 4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왜 거래소끼리 주고 받았냐. 근데 크립토닷컴 CEO가 하는 얘기가 더 웃겨. 요거 오송금입니다. 잘못 보냈대. 잘못 보냈대. 우리가 암호화폐 뭐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이렇게 이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못 보낼 가능성이 큰가요? 잘못 보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코인이슈는 2018년도에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승질 나는데 또 러시아의 그 호빗 거래소라고 컨텀을 그때 300만원인가 200만원치를 사가지고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그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잘못 보낸다?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 보냈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트위터 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게이트.io가 준비금이 부족했다. 아니다. 앞으로 또 우리 크립토닷컴도 이전 준비금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게 주고받고 빌렸고 그냥 이런 거지. 준비금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했어. 야, 우리 좀 빌려줘라. 우리도 빌려줬으니까 너네도 빌려줘. 서로 돌려막고. 그러면 고객들이 예치해놓은 자금들을 어디다 썼냐는 겁니다. 지금 FTX가 터진 이유가 뭐예요?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을 갖고 돈놀이를 했죠. 대출도 해주고 여기저기 썼다가 지네들이 이자 받아먹고.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 우리 출금해줘. 어떻게 해요? 출금이 안 되지. 왜? 다 어디 뭐 민주당 이런 데 들어갔고 대선 막 해가지고 정치 후원금 들어가고 뭐 썼고 막 뭐 비행기 호화 생활 했고 다 썼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io 거래소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게이트.io 거래소. 자, 크립토닷컴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크립토닷컴은 크립토 또 코인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얘네 코인도 좀 좋게 봤었고 그것도 UFC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크립토닷컴에 이렇게 티셔츠나 이렇게 후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뒤집어지게 많죠. 돈이 뒤집어지게 많아서 얘네 진짜 잘 나가는구나. FTX랑 크립토닷컴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단기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루었어. FTX 거래소 몇 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물론 바이낸스도 2018년도에 나와서 이렇게 큰 거면 단기간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FTX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커졌어. 그리고 크로노스도 마찬가지고 크립토닷컴 2억 개 소각 주소로 이체해서 올라가는 중이요. 뭐 2억 개 소각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자, 크립토닷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비트라지라고 참 별거를 알려드린다. 뭐 딥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아비트라지가 뭐냐면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TX 샘 뱅크런 얘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얘가 막 20대 후반 작년이었나 20대 후반 나이로 몇백억, 막 몇 조,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샘 뱅크런이 3년 동안 어떤 CNBC였나 하여튼 어디 기사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년간 100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코인이슈 방송 준비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100억을 벌어보자 해서 또 OKX 가가지고 또 막 선물 거래 막 현물 거래 막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 코인쇼 가족분들은 절대 안 돼요, 요거. 자, 3년 동안 100억을 벌었는데, 뭐 100억 이상 모았겠죠. 이게 뭐냐면, 아비트라지가 차익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아시죠? 코인쇼 이번 년도 5월달에도 시그널 드렸고, 멤버십분들. 최근에도 또 드렸던 거. 앉은 자리에서 그냥 5%, 15%, 20% 그냥 벌어버리죠. 환율, 김프, 뭐 역프,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차익 거래, 요런 환율 차이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비트라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래소, 국가 간 거래소끼리 가격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면 알트면 가격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한국에 이번에 그 FTX 거래소가 몇백 개죠? 몇백 개 그 기업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그 김앤장 거기랑 이제 한국 관련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었죠. 이번에 FTX가 그 투자한. 그래서 김앤장이 여기 생뚱맞게 그렇게 보셨을 건데, 얘네들이 이제 샘 뱅크맨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국 거래소가 이제 그 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게 잘 돼. 우리가 뭐 빗썸, 업비트 뭐 유명한 국내 거래소들이 있죠. 다양한 뭐 다른 국가들 뭐 아프리카 뭐 멕시코 아니면 미국 이런 국가 거래소들이 출금을 막 잘해주고 뭐 달러로 많이 빼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돈 빼려면 세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까다로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빗썸 산다니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왜?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소로 돈 빼겠다는 겁니다. 지가 아비트라지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소끼리 가격이 달라.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들 보냈다가 앉은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김프 3%야. 김프가 5%래. 그러면 1000억에 5%.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100만원에 5%면 5만원 밖에 안 돼. 얼마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은 1000억 유동성들 미친듯이 끌어당겨가지고 1000억 뭐 1조 5%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그게?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안 걸리는 선에서 환차익을 얻는 게 아비트라지입니다. 그리고 또 좀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중앙화된 거래소 CEX라고 그러죠. 덱스 거래소, 뭐 유니스왑이라던가 이런 덱스 거래소들, 지금 FTX 거래소 무너지면서 덱스 거래소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도 올라가고 이제 뭐 DYDX라고 이런 그 다오 형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래소들, 중앙화된 거래소와 덱스 거래소 간의 아비트라지, 가격 차이. 뭐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랑 뭐 팬케이크스왑, 유니스왑 이런 덱스 거래소랑 중앙화된 거래소랑 이렇게 가격 차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선물 시장이랑 현물 시장에 또 존재하는 아비트라지. 그리고 덱스 거래소랑 아비트라지, 덱스 거래소끼리. 근데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돈 벌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아비트라지 하신 분들은 뭐냐면 코인 전송 그 하는 도중에 손실분을 또 해칭할 수 있죠. 우리 100숏이라던가 이렇게 하시는데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에 가가지고 코인을 전송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근데 크립토닷컴이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면, 자 보세요. 보통 뭐 거래소가 MM을 하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로 계좌를 열어봤더니 고객들 자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지금 의혹들이 트위터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잔고가 맞지가 않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FTX 지금 문제점이 뭐였냐면 고객들 예금으로 돈놀이를 했다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아비트라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계좌 내역들 보면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시면 대출금들 엑시 인피니티가 10만 개 이렇게 나와 있죠. 엑시 인피니티가 10만 개면 바이낸스에서도 힘들다 그래요. 이 정도 물량이면.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엑시 인피니티가 10만 개씩 대출이 나갔고 좀 대출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나간 것 같다.
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추가 의혹, 뭐 자산 현황 공개 전 바이낸스 핫 월렛에서 1.2억 USD 받아. 자산 현황을 공개하기 전에 바이낸스 핫 월렛에서 1.2억 USDT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아까 게이트아이오랑 비슷한 거죠. 준비금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빨리 땡겨줘. 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게 뭐 바이낸스에서 5천만 달러 출금 요런 것들. 그래서 뭐 이제 서클 사죠. 요거는 서클 사에서 5천만 달러 출금하고 이것저것 다 합쳐봤더니 바이낸스에서 2.1억 달러 정도 그렇게 뭐 땡겼다 그래요. 땡겼다 그러고. 자, 보시면 이게 크립토닷컴 관련해서 이제 자산 현황인데, 자 보세요. 비트코인 51,800개 총 금액이 이제 계좌 지갑에 얼마가 들어와 있냐면 26억 8천만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32%, 그리고 두 번째가 시바이누 코인이슈도 갖고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이 19.82%. 의아하죠. 밈코인을 20% 가까이 들고 있어? 시바이누가 이번 연도에 그 작년 밈 그 한창 할 때,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지. 작년에 시바이누 코인을 사셨던 500만원 사셨는데 4조인가 뭐 5조인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 들으셨죠? 코인이슈 말씀을 또 드렸고, 이번 연도 작년 연말이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띄었을까 가격을. 우리 시바이누 코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가 또 뭘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이더리움이 16.67%, 그리고 USDT가 6.86, USDC 3.29, 그리고 크로노스 코인이 3%. 3%면은 뭐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많기는 하죠. 보시면은 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밈코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3%, 뭐 링크, 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바이누 코인이 도지코인이 아니어서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자산의 60%가 1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그 비중이 시바이누 코인이나 이런 비주류 요런 코인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에 FTX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좀 우리 건강한 해외 거래소라던가 이런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래소 많이 없겠지만 뭐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 이더리움 변동성이 좀 덜한 이런 좀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더 확실히 안전하겠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이렇게 40% 코인 비중이 시바이누가 그 중에 20%, 그리고 뭐 일론 코인, 뭐 크로노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40%를 이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당장 스테이블 코인으로 60% 70% 이상 갖고 있어도 불안정하니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코인 현황 이렇게 지갑이 딱 공개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크립토닷컴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이 세도를 해. 자, 그러면 크립토닷컴이 안전한지 뭐 불안정한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고 안 좋고 다 떠나서 이런 지갑 현황이 나오고, 그리고 게이트아이오랑 뭐 32만 개, 거의 한 4억 달러의 고액을 서로 주고받았어. 실수든 뭐든. 이게 한 번뿐은 아니야. 2021년도 5월 달에 호주에 있는 사용자한테 호주 달러로 100달러를 줘야 되는데 1050만 달러를 잘못 보냈어. 이것도 물론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쳐. 항상 사람이 하던 일은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실경위를 7개월 있다가 실시된 정기검사 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아무렴 해도 우리 뭐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맡겨놓은 건데 그거를 6개월, 7개월 있다가 확인을 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10억 달러가량 USDC랑 USDT를 FTX에 송금한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FTX가 이렇게 구린데 얘네랑 1년 동안 10억 달러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건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창시절 보면은 일진은 일진들끼리 친해. 날라리는 날라리들끼리 친하고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친해. 그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거래소가 안전한지 뭐 불안정한지 의미 없습니다. 그럼 다 떠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러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크립토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 그 거래소를 이용할까? 엊그저께 FTX 이렇게 터졌는데 당연히 이용 안 하겠지. 그럼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는 뭐예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준비금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출금이 계속해서 쇄도해. 출금 쇄도하는 거 막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크로노스 이런 코인들 소각해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잡아놓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제일 어중이 떠중이 된 분들은 크로노스 코인 투자하신 분들. 제일 피해가 큰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그 거래소 관련된 것들이 좀 터져서 만약에 출금이 안 되면 그때는 크립토닷컴 거래소 이용자분들. 크립토닷컴 거래소 다 돈 많네 이렇게 투자하네 좋은 비전과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던 크로노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돼 이게. 아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았어야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걸로. FTX가 뭐 자기 자체만의 문제점 때문에 뭐 터진 것도 맞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동성이 부족했죠. 유동성이 부족한 시점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봤을 땐 FTX 거래소랑 크로노스 그 크립토닷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거뒀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가 요거 도지 일론 머스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밈코인들 제가 담을 때 시바이누 담을 때 얘도 좀 담았어요. 공부할 겸 그리고 설마 하는 겸에 도지 일론 머스가 미국에 좀 유명한데 이제 광고 거는 게 하루에 뭐 몇천, 7천만 원, 뭐 8천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다 막 광고도 내고 그럴 정도로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얘네 뒷배가 누군데 돈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시바이누 코인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크립토닷컴 이용 중이신 분들은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크로노스 투자자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위험한 리스트들 싹 다 열어드릴게요. 저신선 후업이 다음 희생양 아니다. 모든 자금 인출 가능. 저신선 후업이 글로벌 인수했죠. 그래서 요거 거래소 관련해서는 위험하다 요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204강을 참고하세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서 트론이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였죠? 백서의 USDT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위험하다. 이거 루나랑 너무 비슷하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린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서 이 시간 이후로 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USDT가 위험한 거 알아. 지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을 한대. 하이브리드 모델로. 중국의 건도용.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정성은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게 뿌린 돈들이 너무 많아. 뿌린 돈들이. 그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씀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